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나온 연기에는 다량의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유해 화학 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아침 7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을 때의 영상입니다. 하늘로 퍼진 타이어를 태운 시커먼 연기는 광주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위에 있지를 못하겠어요. 호흡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주민들의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불이 난 지 5시간 뒤인 오후 2시 한국환경공단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대기정보 시스템 에어코리아에는 대기 중에 납 성분이 단위 부피당 18나노그램이 측정됐습니다. 호남권 대기에서 측정되는 1년 평균값이 6나노그램인 점을 고려할 때 최대 3배까지 치솟은 겁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에는 또 다른 유해 중금속인 니켈 성분 3나노그램이 측정됐는데 1년 평균값보다 3배 오른 셈입니다. 지난 19일에는 한때 7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대기질 오염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는 것과 화재 현장 미세먼지 농도만 가지고 주의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시민들은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측정을 했으니까 이상 없으니까 시민들은 믿어라. 이거밖에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쪽에서 불났을 때 연기가 여기 다 덮어버렸는데 그걸 믿겠어 안 믿죠, 여기 사람들은. 환경단체는 성명을 내고 대기와 수질 오염의 측정값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와 영산강청이 대기오염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지만 시민 건강 이상 신고는 5천여 건에 달해 시민들의 체감과 발표 수치 간 괴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또 금호타이어 측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간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소된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 등을 낱낱이 밝히고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기 중으로 이렇게 비산된 유해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주변 농작물이나 토양에 흡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광주시는 대기질의 오염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도로가 가라앉고 균열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리한 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 측은 도로 자체의 결함이라는 입장입니다. 최항지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도로, 왕복 8차선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공사 차량과 일반 차들이 갈라진 도로 위를 오갑니다. 상대적으로 손상이 덜한 이쪽 도로와 달리 공사장에 있는 이 도로는 곳곳에 균열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도로 손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또 아파트 쪽에는 이렇게 막 그 하단 같은데 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꺼져요. 꺼지고 크랙도 심하게 벌어지니까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합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건 과거 이 아파트 공사 중 벌어진 붕괴 사고 때문입니다. 3년 전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 벽이 무너졌고 그 틈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후 보수 작업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 주민들은 이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러다가 또 무너질까 봐 그게 좀 불안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잇따르자 여수시는 시공사와 주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일부 도로에 균열은 있지만 공사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도로 균열이 공사장 때문만은 아니라면서도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계측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여수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자적 입장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이 일이 준공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비책까지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근 서울시는 공사장 주변에서 침하나 균열이 발생하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땅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농림부의 농촌 활성화 사업이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비판을 사고 있는 올해 농촌 협약 시군 선정을 두고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수백억씩 지원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부가 올해 선정한 신안군 8급면의 농촌 특화지구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창고를 문화시설로 바꾸고 한쪽에는 꽃밭과 쉼터 등을, 다른 편에는 바나나 가공식품 공장을 포함한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를 조성합니다. 융복합 산업지구에는 유채유와 바나나칩을 만드는 가공시설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민의 기대는 엇갈립니다. 가공 공장은 이제 모르더라. 어디서 할란가. 팽에 전문가들이 할 테지 뭐 운돌같이 농사 진 사람은 못 하더라. 사람 살게끔 좀 미관상 안복시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새 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농촌협약의 가장 큰 변화는 농촌 특화지구입니다. 10년 단위 기본 계획과 5년 단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의 핵심이 될 특화지구를 지정해 농촌 공간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1차로 농촌협약에 선정되면 최대 300억 원, 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되면 추가로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농촌을 포함한 전국 139개 시군에서 섬 특성상 읍면 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는 신안군의 사례처럼 민원 등 제약 조건이 없는 곳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계획서로는 얼마든지 주거지와 산업지구 등 기능별로 7곳을 나눌 수 있지만 실제 실행은 의문입니다. 축산지구의 경우 기존에 있던 축사 등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유해시설물 이전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가는 쪽에서는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다시 들어오는 쪽에서는 굉장히 생활이 불편한 시설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축사업주가 원하는 곳에서 일터를 운영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축산지구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그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인근으로 이전 지적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을 못 해주셨었고, 또 기능별로 구분을 했다 하더라도 사전 검토가 허술할 경우 용도지구 변경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 부분은 국토부도 해결 못할 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가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 농림부는 축사 이전 지구 조성 사례가 있다고 답했지만 농촌 공간을 바꾸겠다는 농촌 협약 사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봄의 끝자락에 나들이 가기 좋은 지역 축제들이 있습니다. 곡성에서는 수천 가지의 장미가 흐드러지게 핀 세계 장미축제가 한창인데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나주와 영광에서도 지역의 역사와 특산품을 접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가 정원 가득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색색깔 크고 작은 장미마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여기에 장미 넝쿨이 뒤덮은 아치 조형물과 시원한 분수가 더해져 이국적인 풍경을 만듭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리는 곡성 세계 장미축제입니다. 장미향이 너무 좋고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여기는 정말 가족과 함께 누구나 좀 한 번씩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미 등 꽃나무 5만 본이 7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심겼습니다. 장미 종류만 1,000가지가 넘습니다. 관광객들은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모든 곳이 너무 이뻐가지고 다 찍어도 이쁘게 나옵니다. 연분 홍빛 꽃잎이 동그랗고 촘촘하게 겹을 이뤄 청초함이 더해진 올리비아 로즈 오스틴. 큰 장미를 축소해 놓은 듯한 앙증맞은 모습의 리메스 펠레 등 좀처럼 보기 힘든 유럽 장미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신경 쓴 부분도 있습니다.
야간에도 잔잔한 조명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요. 조형물에서 포토존을 활용한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먹거리와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개장일부터 6일간 약 12만 명이 축제장을 방문했습니다. 휴일에는 하루 최대 4만 6천 명이 찾았습니다.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열립니다. 이 밖에 나주에서는 제21회 영산포 홍어 한우 축제가 열립니다. 600년 전통의 숙성 홍어와 명품 나주 한우를 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고, 축제장인 영산강 둔치공원에는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붉은 양귀비 꽃밭이 펼쳐집니다. 또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3대 단오제 영광 법성포 단오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개최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 여름은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의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날씨 전망을 보면 올해 6월은 태평양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기류가 들어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장마가 끝나는 오는 7월과 8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조성 지원 포럼은 국책사업인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3대 정책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첫째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조성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오는 2031년에 끝나는 조성 사업의 유효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광주시와 1대1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국비 지원율을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장흥과 화순을 연결하는 지방도 839호선에 신규 도관리 광역도로명을 흥화로로 확정했습니다. 장흥과 화순의 명칭을 조합한 흥화로는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한 전체 15km 구간 중 기존 도로명 사용 중인 구간을 제외한 12.8km 구간에 해당됩니다. 도로 구간 기초번호, 시점과 종점 등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 도정 소식 고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놀이카드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장터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무등산 전통문화관에서 열립니다. 무등울림축제와 함께 열리는 이번 문화장터에서는 문화놀이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주방용품과 공예품 등 생활에 유용한 상품들도 판매합니다. 문화놀이카드로 결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생 네컷 무료 사진 촬영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광주의 한 초등생들이 조성된 지 30년 된 마을놀이터 새단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새 이름 찾기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와 운천초 6학년 학생들은 높이 9.8m짜리 미끄럼틀, 길이 27m 짚라인 등 자신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한 운천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름을 주민공모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